저 늙은이 오늘 뼈 소리 나게 밟아버려. 그 한마디가 떨어진 순간 훈훈한 김이 서리던 국밥집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구수한 돼지뼈 국물 냄새와 사람들의 정겨운 대화 소리로 가득 찼던 공간은 이제 숨막히는 정적과 날카로운 긴장감만이 감돌았죠.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에 심호흡 한번 하고 집중해 주십시오. 어쩌면 당신이 가장 배고픈 점심시간에 바로 옆 테이블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한 오래된 골목,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황금 돼지국밥 집이었습니다. 3대째 이어져 내려온 이곳은 화려하진 않아도 진한 국물 맛 하나로 동네 사람들의 허기진 배와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쉼터 같은 곳이었죠. 가게 주인 김노인은 올해 73, 허리가 조금 굽고 손마디는 굵어졌지만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육수를 고아내는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정직함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학생 밥 더 필요하면 말해. 머슴밥으로 눌러 담아줄 테니. 젊은 손님에게 인심 좋게 웃어 보이는 김노인의 모습은 이 가게가 왜 수십 년간 사랑받아 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쾅! 나무로 된 가게 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어울리지 않는 검은 그림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대여섯 명의 남자들, 온몸을 뒤덮은 요란한 문신과 사람을 잡아먹을 듯한 험악한 눈빛은 그들이 평범한 손님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죠. 선두에 선 남자는 뱀처럼 날카로운 눈매를 가졌습니다. 동네에서 새롭게 세력을 넓히고 있는 신흥 조직 흑사파의 두목 독사였습니다. 그는 기름낀 머리를 쓸어 넘기며 가게 안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손님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숙였고 숟가락질 소리마저 잦아들었습니다. 영감 장사 잘 되나 봐. 우리가 좀 도와줘서 그런가? 독사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김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익숙하다는 듯 가게 곳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손님들을 위협적으로 쏘아보았죠. 한 놈은 식사를 하던 손님의 의자를 발로 툭 차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야, 뭘 쳐다봐, 밥맛 떨어지게. 김노인은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을 앞치마에 닦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나뭇잎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독사는 카운터 위에 놓인 돈통을 손가락으로 툭 쳤습니다. 보호비 지난달에 2배로 올랐다고 말했을 텐데? 영감이 나이를 먹더니 귀까지 먹었나? 하지만 지난달에 겨우 맞춰서 냈지 않습니까?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어디서 토를 달아. 독사의 고함과 함께 그의 부하 중 하나가 김노인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힘없이 끌려가는 노인의 모습에 몇몇 손님들이 인상을 찌푸렸지만 누구 하나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공포가 식당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영감, 우리가 이 동네 관리하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다 당신들 같은 영세상인들 편하게 장사하라고 우리가 고생하는 거야. 근데 고마운 줄을 몰라? 궤변이었습니다. 하지만 힘없는 노인에게는 그 궤변조차 칼날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제발 며칠만 시간을 더 주시면. 바로 그때였습니다. 독사가 옆에 있던 부하에게 싸늘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 늙은이 오늘 뼈 소리 나게 밟아버려. 잔혹한 그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게 안의 시간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김노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 찼습니다. 부하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주먹을 들어 올렸죠. 공포에 질린 여학생 손님이 작게 비명을 질렀고 다른 이들은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가게 가장 구석진 자리 창가 바로 옆에서 그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산처럼 거대한 덩치, 웬만한 사람 2명은 합쳐놓은 듯한 넓은 어깨와 통나무 같은 팔뚝. 그는 낡은 작업복 조끼를 입고 있었고 기름때 묻은 손으로 그저 조용히 국밥을 먹고 있었죠. 지금까지 그 누구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덩치 큰 동네 인부련이 생각했죠.
남자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하지만 무겁게 숟가락을 뚝배기 그릇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탁! 작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작은 소리가 가게 안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는 듯했습니다. 멱살을 잡고 있던 부하의 움직임이 멈칫했고 비웃고 있던 독사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 그 거대한 남자에게로 향했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휴지로 입가를 닦고는 묵직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끼익 하는 소리를 냈죠. 그는 계산을 하려는 듯 지갑을 꺼내 들고 카운터 쪽으로, 정확히는 김 노인과 독사의 무리가 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발걸음은 땅을 울리는 듯 묵직했습니다. 독사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야, 저 아저씨는? 밥 다 먹었으면 꺼질 것이지 어딜 기어 나와? 남자는 독사의 말을 못 들은 척 카운터 위에 지폐 2장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김 노인을 향해 아주 낮은, 하지만 가게 안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국밥 잘 먹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동굴 속에서 울리는 것처럼 깊고 거칠었습니다. 김 노인은 겁에 질린 채 고개만 겨우 끄덕였죠. 남자는 돌아서서 나가려는 듯했습니다. 독사와 부하들은 그를 비웃으며 길을 비켜줄 생각도 하지 않았죠. 야, 덩치, 못 봤어? 우리 지금 바쁜 거. 남자가 드디어 고개를 돌려 독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깊은 잠에서 덜 깬 곰처럼 무심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심함 깊은 곳에는 감히 누구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시끄러워서 밥을 다 못 먹겠네. 남자의 한마디에 독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남자는 누구이며 잔혹한 갱스터들로 가득한 이 국밥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여러분은 아마 소름이 돋을지도 모릅니다.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것 잊지 마세요. 다음 편에서 상상도 못할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마동석의 나지막한 한마디는 마치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바위와 같았습니다. 가게 안을 짓누르던 폭력적인 분위기에 미세한 균열이 생겨났죠. 독사의 얼굴에서 비릿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어이없음과 불쾌함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껏 이 동네에서, 아니 자신이 발을 들인 그 어떤 곳에서도 감히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는 항상 포식자였고 다른 모든 이들은 먹잇감에 불과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냐, 아저씨? 독사가 천천히 마동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르느라 낮게 가라앉아 있었죠. 그의 부하들 역시 마동석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계심보다는 조롱과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에게 마동석은 그저 덩치만 큰 순진한 인부에 불과했으니까요. 마동석은 그들의 위협적인 움직임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독사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의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산이 세찬 바람을 맞고 서 있는 듯 고요하고 굳건했습니다. 밥 먹는데 시끄럽다고. 마동석이 다시 한번 조금 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기이하고 위협적으로 들렸죠. 그 순간 독사의 부하 중 하나가 참지 못하고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푸아하, 형님, 이 아저씨 진짜 웃기네요.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봐요? 다른 부하들도 낄낄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상황은 지루하던 차에 나타난 재미있는 구경거리일 뿐이었습니다. 김 노인의 멱살을 잡고 있던 놈은 노인을 거칠게 벽으로 밀치고 마동석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덩치만 믿고 까부는 거야? 우리가 누군지 몰라? 흑사파야, 흑사파. 잘못 걸리면 뼈도 못 추리는 수가 있어.
그가 마동석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툭툭 찔렀습니다. 하지만 마동석의 가슴은 마치 단단한 벽과 같아서 오히려 그의 손가락이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마동석의 시선이 천천히 아래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가슴을 찌르고 있는 그 건방진 손가락을 향해. 그리고 다시 부하의 얼굴을 바라보았죠. 그 짧은 순간 부하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마동석의 눈빛이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심하던 곰의 눈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맹수의 눈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치워. 3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천 마디의 경고보다 더 무거운 압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하는 순간 움찔했지만 동료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에 애써 허세를 부렸습니다. 싫은데? 내가 어쩔 건데? 이 곰탱이 같은.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독사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독사는 단순한 양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눈앞에 이 남자가 보통 내기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물러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좋다, 덩치, 용기는 가상하네. 독사가 마동석의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말했습니다. 근데 용기만 가지고 세상 사는 거 아니야. 힘의 차이라는 걸 알아야지. 그는 다시 김 노인에게로 향했습니다. 겁에 질려 벽에 기대 서 있는 노인의 뺨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툭툭 쳤습니다. 영감, 잘 봐도 분수에 맞지 않게 나서는 놈의 최후가 어떤 건지. 그리고 당신은 오늘 이놈 때문에 2배로 맞을 줄 알아. 독사의 말에 김 노인의 얼굴은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닙니다. 제발. 저분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저 때문입니다. 노인은 마동석에게 피해가 갈까봐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손님들은 안타까움에 고개를 돌렸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동석의 육중한 몸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독사와 김노인 사이를 막아서듯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김노인을 완전히 가렸습니다. 그만하라고 했다. 이번에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게 안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간 듯 싸늘해졌습니다. 독사는 마동석의 어깨를 밀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동석의 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위에 부딪힌 듯 오히려 독사의 손이 아래왔습니다. 이 새끼가 진짜. 독사의 인내심이 마침내 끊어졌습니다. 전부 다 손봐줘. 저 곰탱이 새끼부터 조용히 시켜. 그의 명령에 부하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의자를 집어드는 놈, 주먹을 쥐는 놈, 비열한 미소를 짓는 놈. 6명의 폭력이 한 사람에게로 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손님들은 이제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곧 벌어질 끔찍한 광경을 차마 상상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죠. 김노인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한 선량한 손님이 험한 꼴을 당하게 되었다는 죄책감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든 것은 아까 마동석의 가슴을 찔렀던 가장 성급하고 어리석은 부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듯 가장 큰 소리를 지르며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의 주먹이 마동석의 얼굴을 향해 날아오는 그 찰나의 순간 마동석의 눈이 가늘게 뜨였습니다. 그의 다음 행동이 가게 안의 모든 법칙을 다시 쓰게 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찰나의 순간 무한대로 늘어나는 듯했습니다. 마동석을 향해 날아드는 주먹, 그 뒤로 보이는 부하의 오만한 표정, 공포에 질린 손님들의 얼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독사의 비릿한 미소까지.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마동석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그 어떤 컴퓨터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했습니다. 마동석은 주먹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아주 살짝,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만 기울였습니다. 부하의 주먹은 그의 귓가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육중한 덩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섬세하고 빠른 움직임이었죠.
자신의 주먹이 빗나간 것에 당황한 부하의 몸이 균형을 잃고 앞으로 쏠리는 순간 마동석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그의 거대한 손이 허공을 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부하의 팔을 자연스럽게 붙잡았습니다. 잡았다기보다는 감쌌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습니다. 부하는 자신의 팔이 거대한 바이스에 물린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가 당황한 신음을 내뱉는 것과 동시에 마동석은 잡은 팔을 그대로 자신의 어깨 너머로 넘겼습니다. 유도 기술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기술을 초월한 압도적인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180cm가 넘는 건장한 남자의 몸이 종이 인형처럼 가볍게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으악! 비명은 짧았습니다. 마동석은 그를 멀리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떠오른 부하의 몸을 그대로 아래로 내리꽂았습니다. 목표는 바로 옆에 있던 다른 부하들이 둘러앉아 있던 튼튼한 원목 테이블이었습니다. 콰직! 귀를 찢는 듯한 굉음이 가게 안을 뒤흔들었습니다. 두꺼운 원목 테이블이 말 그대로 두 동강이 났습니다. 테이블 파편과 그 위에 있던 그릇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비명소리가 뒤늦게 터져나왔습니다. 테이블 위로 내리꽂힌 부하는 단 한 번의 신음도 내지 못하고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의 몸은 테이블과 함께 바닥으로 처박혔고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단 1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가게 안은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에는 이전의 긴장감과는 차원이 다른 원초적인 공포가 섞인 침묵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마동석을 조롱하던 부하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악과 불신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독사의 표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입은 살짝 벌어져 있었고 뱀처럼 날카롭던 눈은 당혹감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싸움을 경험했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파괴였습니다. 기술이나 요령이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압도적인 힘의 현현이었습니다. 뭐야 저 새끼. 의자를 집어 들려던 다른 부하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은 의자를 잡지 못하고 허공에서 떨리고 있었죠. 마동석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손을 한번 폈다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아있는 부하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무심했지만 이제 그 무심함은 그 어떤 분노보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마치 성가신 파리 한 마리를 잡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누구 다음? 마동석의 낮은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 한마디의 부하들은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 자신의 동료가 원목 테이블과 함께 삭제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존재는 단순한 덩치 큰 인부가 아니라는 것을. 김노인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동석이 이 가게에 드나든 지 2년이 넘었지만 그가 이런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항상 구석에서 조용히 국밥만 먹고 가던 말수 적고 순박해 보이던 그 손님이었습니다. 독사는 마침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상황이 자신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났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그의 명성은 땅에 떨어질 것이고 이제 막 구축하기 시작한 흑사파의 위상도 함께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그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마동석을 노려보았습니다. 이 새끼가. 전부 다 덤벼. 연장 꺼내. 독사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명령에 부하들이 주춤거리며 허리춤으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그들의 재킷 안에서 차가운 금속성의 물체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삼단봉, 너클, 심지어 날카롭게 빛나는 단검까지. 상황은 이제 단순한 주먹 다짐을 넘어 흉기가 난무하는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마동석은 그들의 움직임을 보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귀찮다는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일을 크게 만드네.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맹수가 먹잇감을 향해 돌진하듯 그의 육중한 몸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심판이었습니다. 독사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는 지금 깊은 겨울잠에서 깨어난 성난곰의 분노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독사의 명령에 따라 부하들이 흉기를 꺼내 들었지만 그들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목격한 압도적인 힘 앞에서 손에 쥔 차가운 쇳덩어리는 더 이상 용기를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비겁함을 증명하는 낙인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두목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공포를 억누르며 마동석을 향해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동석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단검을 든 부하를 향해 땅을 박차고 나아갔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폭발적이었고 순식간에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크업! 단검을 든 부하는 공격 한 번 해보지 못했습니다. 마동석의 손바닥이 그의 가슴을 가볍게 밀었을 뿐인데 그는 마치 고속으로 달리는 트럭에 치인 것처럼 뒤로 날아갔습니다. 그의 등은 뒤에 있던 다른 부하와 주방 입구의 벽에 연달아 부딪힌 후에야 멈췄습니다. 그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것을 신호탄으로 가게 안은 완벽한 혼돈에 휩싸였습니다. 3단봉을 휘두르는 놈, 너클을 끼고 달려드는 놈, 모두가 마동석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마동석의 움직임은 단순하고 직선적이었습니다. 화려한 기술은 없었습니다. 그저 피하고 잡고 던지고 부술 뿐이었습니다. 한 부하가 휘두른 3단봉을 그는 팔뚝으로 가볍게 막아냈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단봉을 쥔 부하의 손목이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부러지는 듯한 비명을 질렀죠. 마동석은 그대로 3단봉을 빼앗아 두 동강 내버리고는 그의 복부에 묵직한 주먹을 꽂아 넣었습니다. 너클을 낀 주먹이 그의 옆구리를 향해 날아왔지만 그는 상체를 살짝 비트는 것만으로 공격을 무력화시키고는 공격자의 머리를 잡아 그대로 옆에 있던 벽에 쳐박았습니다. 쾅! 벽에 금이 가는 소리와 함께 부하는 스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싸움은 단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은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흑사파 조직원들, 부서진 테이블과 의자, 사방에 흩어진 음식물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마동석은 숨 한 번 거칠어지지 않은 채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 하나 맺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독사 단 한 명이었습니다. 독사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정예 부하들이 흉기까지 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습니다. 그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고. 눈앞의 저 존재는 인간이 아니라고. 너 대체 정체가 뭐야? 독사의 목소리는 공포로 완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마동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독사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 묵직한 발걸음 소리는 독사에게는 마치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오지 말라고. 독사는 겁에 질려 소리치며 카운터 위에 있던 칼꽂이에서 가장 큰 식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더 다가오면 찔러버릴 거야. 하지만 마동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떤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독사는 결국 이성을 잃고 비명을 지르며 식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공격은 마동석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마동석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와 그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으드득!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독사의 손에서 식칼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동석은 그의 머리채를 잡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귓가에 조용히 하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다시는 이 가게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다시는 힘없는 사람들 괴롭히지 마. 만약 또다시 내 눈에 띄면 그땐 오늘처럼 곱게 끝나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끝으로 마동석은 독사의 얼굴을 바닥에 쳐박았습니다. 독사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가게 안에는 김 노인의 거친 숨소리와 겁에 질린 손님들의 흐느낌만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마동석은 엉망이 된 가게를 한번 훑어보고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지갑에서 지폐 몇 장을 더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부서진 기물값이라는 의미였죠. 그리고는 묵묵히 가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가 사라진 후에도 한참 동안 누구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충격과 경외감만이 남아 있었죠. 며칠 후 흑사파의 아지트는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독사는 팔에 깁스를 한 채 분노와 굴욕감에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 그 곰탱이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찾았습니까? 형님? 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이상해. 독사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름은 마동석, 나이는 45, 직업은 고물상 직원. 그게 다야. 주민등록번호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가족도, 전과도, 심지어 군대 기록조차 깨끗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실력자가 그냥 고물상 직원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야. 독사가 재떨이를 집어 던졌습니다. 뭔가 있어.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고. 더 파봐. 먼지 한 톨까지 다 털어. 그의 부하들은 다시 흩어져 정보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전직 형사, 흥신소, 심지어 어둠의 경로에 있는 해커에게까지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똑같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다 혹은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정보다. 그러던 중 독사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은퇴한 지 오래된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의 정보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낡은 기원에서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독사는 거액의 돈 봉투를 내밀며 마동석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보원은 사진을 보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바둑돌을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급격하게 굳어졌고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아시는 분입니까, 형님? 독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정보원은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연기만 내뿜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너는 지금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사람, 단순한 덩치가 아니야. 그는 전설이었어. 정보원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10여 년 전 서울 서초경찰서 강력반을 공포에 떨게 했던 미친놈. 범죄자들 사이에서 공포의 대상이었던 존재.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지. 정보원의 입에서 나온 그 별명에 독사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초의 미친 곰, The Mad Bear of 시오처. 서초의 미친 곰. 그 별명은 독사의 뇌리에 망치처럼 박혔습니다. 은퇴한 정보원의 얼굴에 서린 공포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망령을 마주한 사람처럼 떨고 있었죠. 기원의 희미한 불빛 아래 정보원은 억지로 침을 삼키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놈은 경찰이 아니었어. 그냥 합법적으로 면허를 가진 괴물이었지. 맨손으로 조직 하나를 통째로 박살낸 적도 있고 인질범의 팔다리를 전부 부러뜨려 놓고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던 놈이야. 규칙도 절차도 무시했어. 오직 본능과 압도적인 힘으로 범죄자들을 사냥했지. 독사는 숨을 죽인 채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왜 지금은 고물상에 있습니까? 정보원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무 강했기 때문이야. 그의 방식은 너무 폭력적이고 무자비했어. 범죄자들은 물론이고 동료 경찰들마저 그를 두려워했지. 그러다 큰 사건이 하나 터졌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거물급 정치인이 연루된 마약 조직 소탕 작전이었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라. 확실한 건 현장에 있던 조직원 전원이 재기불능 상태가 되었고 마동석은 그날로 경찰 배지를 반납하고 연기처럼 사라졌다는 거야. 위에서 억지로 덮었다는 소문만 무성했지. 정보원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습니다. 독사, 내 조언을 듣게. 그냥 잊어. 그 국밥집도 그 곰 같은 놈도 더 이상 엮이면 자네의 흑사파는 먼지처럼 사라지게 될 거야. 이건 경고야. 아지트로 돌아온 독사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기이한 승부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정보원의 경고가 진심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물러서는 것은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전설? 미친 곰? 그게 뭐든 지금은 그저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고물상 직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 곰은 이빨이 빠졌어. 이제는 내가 사냥꾼이야. 독사의 눈빛이 다시 뱀처럼 교활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면 대결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곰을 잡으려면 곰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공격해야 했습니다. 곰의 약점을 그가 지키고자 하는 것을 건드려야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겁에 질려 떨고 있던 김노인, 그리고 가끔 가게 일을 돕기 위해 찾아오던 그의 손녀. 다음 날 저녁 김노인의 손녀 김수민 양은 할아버지의 가게 마감을 돕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대학생이었고 밝고 상냥한 성격으로 동네에서도 평판이 좋았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한적한 골목길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가 당황하는 순간 차에서 건장한 남자 둘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입을 막고 차 안으로 거칠게 밀어 넣었습니다. 수민 양은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같은 시각 마동석은 자신의 낡은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늦은 저녁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컵라면과 김치가 전부인 단출한 식사였죠. 그때 그의 낡은 휴대폰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다. 곰탱이 아저씨 독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열한 웃음기가 섞여 있었죠. 내 목소리 기억하나? 마동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 들려있던 나무 젓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하던 그 영감 손녀, 지금 나랑 같이 있어. 독사는 전화기 너머로 겁에 질린 소녀의 흐느낌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주 예쁘고 귀엽더군. 아직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것 같아. 마동 SAEOK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무심하던 곰의 눈이 자신의 새끼를 위협받은 맹수의 눈으로 돌변했습니다. 그의 몸에서 살기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차가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원하는 게 뭐냐? 그의 목소리는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것처럼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하, 이제야 말이 좀 통하는군. 독사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간단해. 내일 밤 10시. 강서구 외곽에 있는 폐차장으로 와. 물론 혼자 와야지. 경찰에 알리거나 딴짓을 하면 이 귀여운 아가씨의 얼굴에 예쁜 그림을 그려주게 될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대답해야지, 곰 아저씨. 알겠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마동석은 휴대폰을 쥔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소나귀에서 휴대폰이 으스러질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주변 공기가 분노로 인해 무겁게 진동하는 듯 했습니다.
독사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는 잠자는 곰을 깨운 것을 넘어 곰의 가장 소중한 것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마동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낡은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 10년 넘게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낡은 철제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먼지를 털어내고 굳게 닫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과거의 그 서초의 미친 곰이 사용하던 물건들이 고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내일 밤 폐차장은 한 마리 맹수의 사냥터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흑사파는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의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시간은 지독하게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흑사파의 아지트는 결전을 앞둔 군대처럼 분주하고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독사는 어젯밤의 통화 이후 전례 없는 흥분과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침내 미친 곰의 목에 밧줄을 걸었다고 확신했죠. 전부 다 모였나? 독사가 아지트에 모인 부하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평소보다 2배는 많은 20명이 넘는 조직원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심지어 날카롭게 벼린 회칼까지 들려 있었습니다. 네, 형님, 인근 지부 인원까지 전부 호출했습니다. 좋아. 독사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전설을 사냥한다. 그 미친 곰이라는 놈, 오늘부로 그냥 덩치 큰 잡곰 새끼에 불과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놈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혼자서 이 인원을 감당할 수는 없을 거다. 그는 폐차장의 약도를 펼쳤습니다. 놈이 들어올 입구에 5명, 퇴로를 막을 출구에 5명. 나머지는 전부 창고 안쪽 곳곳에 매복한다. 놈이 창고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사방에서 동시에 덮치는 거야.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버려. 부하들은 흥분에 차 예 형님을 외쳤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수적 우위가 주는 오만함이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죠. 인질로 잡혀온 수민양은 창고 구석에 묶인 채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죠. 같은 시각 마동석은 고물상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폐가전 제품을 분해하고 고철을 분류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지극히 평온해서 오늘 밤 목숨을 건 싸움을 앞둔 사람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료인 박씨 아저씨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석 씨,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무슨 일 있어? 아닙니다, 형님. 그냥 좀 생각할 게 있어서요. 마동석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훨씬 깊고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박씨 아저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마동석의 주변에 흐르는 무거운 공기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동석은 일을 마치고 자신의 컨테이너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샤워를 하고 깨끗한 검은색 티셔츠와 작업용 청바지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열었던 낡은 철제 상자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달아빠진 낡은 가죽 장갑이었습니다. 그가 강력반 시절 수많은 범죄자들을 제압할 때 사용했던 물건이었죠. 그는 장갑을 천천히 손에 끼웠습니다. 마치 자신의 일부를 되찾는 듯한 익숙하고도 서늘한 감각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낡은 더플백을 집어들었습니다. 안에는 몇 가지 간단한 도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작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밖으로 나와 어디론가 짧은 공중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에게 그는 단 몇 마디만 전하고 전화를 끊었죠. 밤 10시가 가까워졌습니다. 마동석은 자신의 낡은 트럭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거친 소리를 내며 깨어났습니다. 그는 폐차장을 향해 핸들을 돌렸습니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을 뒤로하고 그의 트럭은 점점 더 어둡고 외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시끄러운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하나의 목표,
폐차장에 묶여 있을 무고한 소녀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뱀 같은 놈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폐차장에 도착했을 때 약속 시간까지는 아직 10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대한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주변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마동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어둠 속에 수십 개의 눈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는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철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제단에 오르는 재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풍기는 기운은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를 가슴에 품고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 지옥의 문으로 걸어 들어가는 심판자의 기운이었습니다. 철문 앞에서 그가 멈춰 섰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육중한 철문을 자신의 어깨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끼익 하는 녹슨 쇠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굳게 잠겨있던 문이 그의 압도적인 힘 앞에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켜보던 독사와 부하들은 그 광경에 저도 모르게 침을 삼켰습니다. 그들은 마동석이 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전화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치 자신의 집문을 열듯 거대한 철문을 힘으로 열어젖히고 있었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리고 마동석의 거대한 실루엣이 폐차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달빛을 등진 그의 모습은 인간이라기보다는 분노한 거대한 짐승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사냥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마동석이 폐차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사방에 설치된 조명들이 일제히 켜지며 그의 모습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것은 독사가 준비한 무대였습니다. 폐차장 곳곳에 흩어져 있던 흑사파 조직원들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비열한 미소와 함께 일말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죠. 20명이 넘는 남자들이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를 들고 한 사람을 둘러싼 광경은 그 자체로 압도적인 위압감을 풍겼습니다. 왔구나, 곰 아저씨. 창고 2층 난간에서 독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고 마치 연극을 감상하는 관객처럼 마동석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겁에 질린 수민 양이 묶여 있었죠. 약속대로 혼자 왔군. 용감한 건지 멍청한 건지. 독사가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마동석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독사를 지나 공포에 떨고 있는 수민 양에게 향했습니다. 소녀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본 순간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아이부터 풀어줘. 마동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폐차장 전체를 울릴 만큼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하하, 독사가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지금 내가 협상할 입장이 아니야.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저 아이의 안전은 생각해보지. 자, 먼저 네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 두 팔 스스로 부러뜨려봐. 그럼 대화의 여지를 주지. 그것은 굴욕을 넘어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려는 악의적인 요구였습니다. 조직원들은 낄낄거리며 마동석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마동석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동안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듯 했습니다. 독사는 그가 공포에 굴복했다고 생각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다음 순간 마동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아닌 깊은 슬픔과 차가운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기회를 줬을 때 갔어야 했다. 그 말을 끝으로 그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든 것은 앞쪽에 있던 조직원 3명이었습니다. 그들은 고함을 지르며 쇠 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격은 마동 S. 에오코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격을 피하거나 막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퍽퍽퍽 둔탁한 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쇠파이프가 그의 어깨와 등 팔뚝에 부딪혔지만 그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쇠파이프가 엿가락처럼 휘어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공격하던 조직원들은 경악했습니다. 자신들이 때리고 있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단단한 강철 덩어리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황한 그 찰나의 순간 마동석의 주먹이 움직였습니다. 그의 주먹은 복잡한 기술 없이 그저 가장 빠르고 직선적인 경로로 날아갔습니다. 첫 번째 주먹은 한 놈의 복부를 강타했습니다. 그는 억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대로 뒤로 날아가 폐차 더미에 처박혔습니다. 두 번째 주먹은 다른 놈의 턱을 올려쳤습니다. 그의 목이 꺾이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붕 떴다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놈은 겁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마동석의 손이 그의 뒷덜미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드럼통에 그의 머리를 그대로 처박아 버렸습니다. 쿵! 드럼통이 찌그러지는 소리와 함께 그는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단 몇 초 만에 3명이 쓰러지자 나머지 조직원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2층에서 지켜보던 독사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뭐해? 전부 다 덤벼. 저 새끼 혼자잖아. 독사의 발악에 가까운 고함에 조직원들은 공포를 억지로 누르며 다시 한번 마동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을 향해 뛰어드는 불나방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마동석은 더 이상 자비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노한 곰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야구 방망이를 한 손으로 잡아챘습니다. 그리고는 방망이를 쥔 놈의 팔을 그대로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으드득 뼈가 부러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폐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부러진 야구 방망이를 들고 마치 볼링핀을 쓰러뜨리듯 주변의 조직원들을 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공격은 무자비했습니다. 팔, 다리, 어깨, 그는 정확하게 관절만을 노렸습니다. 비명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고 조직원들은 더 이상 싸울 의지를 잃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동석은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한 놈이 폐차 위로 기어 올라가 도망치려 하자 그는 옆에 있던 폐타이어를 집어 던졌습니다. 타이어는 정확하게 그의 등을 강타했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놈이 차 밑으로 숨으려 하자 그는 차의 범퍼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낡은 자동차가 들썩이며 그 밑에 있던 놈을 덮쳤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학살, 아니 심판이었습니다. 10여 년간 억눌려왔던 미친 곰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범죄에 대한 혐오, 무고한 희생자에 대한 연민,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분노를 눈앞의 쓰레기들에게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폐차장에는 단 2명만이 서 있었습니다. 마동석 그리고 2층 난간에서 공포에 질려 완전히 얼어붙은 독사. 바닥에는 20명이 넘는 흑사파 조직원들이 신음하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제대로 몸을 가누는 이가 없었죠. 마동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2층의 독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2층으로 올라가는 낡은 철제 계단을 향해 묵직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쿵쿵쿵. 그의 발소리는 마치 독사의 생명을 재촉하는 사형 집행인의 발소리처럼 폐차장 전체에 무겁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쿵쿵쿵. 마동석이 낡은 철제 계단을 오르는 소리는 독사의 심장을 직접 내려치는 망치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지옥도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명이 넘는, 그것도 흉기까지 든 자신의 부하들이 단 한 사람에게, 그것도 불과 몇 분 만에 전멸했습니다. 전설이라고 불리던 서초의 미친 곰이 이빨 빠진 곰이 아니라 여전히 포효하는 괴물이라는 사실을 그는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공포가 그의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있을 수조차 없었죠.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지마, 저리가, 이 괴물 새끼야. 그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옆에 묶여있던 수민 양을 붙잡아 자신의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는 허리춤에서 섬뜩하게 빛나는 단검을 꺼내 소녀의 목에 겨누었습니다. 한 발짝만 더 다가와 봐. 그럼 이 계집의 목을 그어버릴 테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발악이자 가장 비겁하고 추악한 저항이었습니다. 수민 양은 공포에 질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고 있었죠. 계단을 다 올라온 마동석이 그 광경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죠.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쓰레기 같은 짓을 하는군. 마동석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닥쳐. 무기 버리고 무릎 꿇어. 당장. 독사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일한 우위를 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질이라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손에 쥐고 있었으니까요. 마동석은 잠시 독사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양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항복의 표시처럼 보였죠. 독사의 얼굴에 희미한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네가 아무리 괴물이라도 인질 앞에서는 어쩔 수 없.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동석의 손목에서 무언가가 튕겨져 나갔습니다. 아주 작은 검은색 물체였습니다. 그것은 독사가 눈치채기도 전에 총알처럼 날아가 그의 손목을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악! 독사는 손목에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단검을 놓쳤습니다. 쨍그랑 소리를 내며 단검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가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으며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을 때 그곳에는 작은 쇠구슬 하나가 박혀 있었습니다. 마동석이 계단을 오르기 전 바닥에서 무심코 주워들었던 낡은 베어링이었습니다. 독사가 당황하여 균형을 잃은 그 찰나의 순간을 마동석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육중한 몸이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인간의 반응 속도를 초월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독사와의 거리를 좁히고 수민 양을 그의 품에서 낚아채듯 빼내어 자신의 등 뒤로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주먹이 독사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이전의 공격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의 모든 분노와 경멸이 담긴 일격이었습니다. 주먹이 독사의 안면에 장렬하는 순간 콰직하는 끔찍한 소리가 났습니다. 독사의 콧뼈가 으스러지고 이가 부러져 나갔습니다. 그의 몸은 거대한 망치에 맞은 것처럼 뒤로 튕겨져 나갔고 낡은 창고 벽에 그대로 처박혔습니다. 벽이 쿵 소리를 내며 울렸고 먼지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독사는 벽에 부딪힌 충격으로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피를 토하며 고통스럽게 신음했지만 마동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쓰러진 독사에게 다가가 그의 깁스한 팔을 밟았습니다. 으아악! 독사의 처절한 비명이 폐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잘못했다. 살려줘. 제발. 마동석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경멸과 일말의 연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밟고 있던 발을 떼고는 독사의 멱살을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경찰을 그만둔 이유가 뭔지 아나? 독사는 공포에 질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 같은 쓰레기들을 법대로 처리할 자신이 없어서였다. 마동석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너희 같은 놈들은 변하지 않는군. 내가 떠난 10년 동안 세상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 그는 독사를 그대로 들어 올려 2층 난간 너머로 던져버렸습니다. 으아. 독사의 비명소리와 함께 그의 몸은 아래에 있던 폐차 위로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금속성 충격음이 울렸고 그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마동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아직도 공포에 떨고 있는 수민 양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험상궂은 얼굴 때문에 아이가 더 놀랄까봐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다. 이제 다 끝났어, 아가야. 그는 자신의 낡은 작업복 조끼를 벗어 떨고 있는 소녀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묶고 있던 밧줄을 풀어주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폐차장 입구에서 수십 개의 경광등이 번쩍이며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고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일반 순찰차가 아닌 중무장한 경찰 특공대 스왓 차량들이었습니다. 수민 양은 경찰을 보고 안도했지만 마동석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이 떠나기 전 걸었던 한 통의 공중전화로부터 시작된 거대한 계획의 마지막 단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 특공대원들이 신속하게 폐차장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20명이 넘는 조직원들이 처참하게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고 그들의 두목인 독사는 폐차 위에 기괴한 자세로 뻗어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재앙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현장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겁에 질린 소녀를 보호하고 있는 거대한 남자 마동석이 서 있었습니다. 특공대 팀장이 방탄 헬멧을 벗으며 마동석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마동석을 경계하기는커녕 오히려 복잡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호칭에 다른 대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동석은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10여 년 전 자신이 강력반에 있을 때 풋내기 신참이었던 박철민. 이제는 한 팀을 이끄는 베테랑 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철민이냐? 많이 컸구나. 마동석이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배님께서 걸어주신 전화, 정말 감사했습니다. 박철민 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덕분에 이놈들 불법 무기 거래 현장을 덮치면서 일망타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질까지 무사히 구출했고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마동석은 폐차장으로 오기 전 박철민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는 흑사파가 단순한 동네 양아치 조직이 아니며 인신매매와 불법 무기 거래에도 손을 대고 있다는 정보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인질 구출을 위해 먼저 진입할 것이니 정확히 10시 30분에 현장을 덮치라고 말했죠. 그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그들이 범인들을 체포할 수 있는 완벽한 판을 짜놓았던 것입니다. 나는 그냥 국밥값 신세를 갚은 것뿐이다. 마동석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박철민은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마동석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내 존재는 여기서 지워다오. 마동석이 수민 양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그저 지나가다 우연히 인지를 구한 평범한 시민 A일 뿐이다. 알겠나? 박철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동석의 눈빛을 보고 그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배님. 그렇게 보고하겠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와 쓰러진 조직원들을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부상은 심각했지만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마동석은 정확하게 죽지 않을 만큼만 손을 썼던 것입니다. 잠시 후 늦은 밤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김노인이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폐차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묶여있던 손녀를 발견하고는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수민아, 내 새끼 괜찮으냐? 할아버지와 손녀의 눈물겨운 재회. 마동석은 그 모습을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것은 바로 저런 평범하고도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김 노인은 마동석을 발견하고는 그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노인의 손은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 따뜻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젊은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어르신. 마동석이 부드럽게 그의 손을 놓아주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편히 발 뻗고 주무셔도 됩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어 갈 무렵 마동석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영웅으로 칭송받는 것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일상으로 낡은 고물상과 컨테이너 숙소가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박철민 팀장은 경례 자세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마동석은 여전히 법의 테두리를 넘어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던 존경스럽고도 두려운 선배이자 진짜 경찰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떠들썩했습니다. 신흥폭력 조직 흑사파가 경찰 특공대에 의해 일망타진되었다는 소식이 대서특필되었죠. 경찰은 그들의 아지트에서 다량의 불법 총기와 마약을 발견했으며 인신매매 정황까지 포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질로 잡혀있던 여대생은 용감한 한 시민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출되었다고 짧게 언급될 뿐이었습니다. 그 용감한 시민이 누구인지는 그날 밤 폐차장에 있었던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그렇게 세상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갈 무렵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거리를 뒤덮었던 흉흉한 소문들은 봄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흑사파가 사라진 동네에는 거짓말처럼 평화가 찾아왔죠. 더 이상 가게 문을 닫을 때 두려움에 떨 필요도, 골목길을 걸을 때 주위를 살필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황금 돼지국밥집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특히 김노인의 손녀 수민 양이 무사히 돌아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동네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가게를 찾아와 국밥을 팔아주며 김노인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가게는 매일같이 사람 사는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한 가지 새로운 전설이 생겨났습니다. 들었어? 그날 밤 곰처럼 덩치 큰 아저씨가 혼자서 조폭 수십 명을 다 때려 눕혔대.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네. 그 아저씨 대체 누구래? 아무도 모른대. 그냥 바람처럼 나타나서 모든 걸 해결하고 바람처럼 사라졌다고 하더라고. 사람들은 저마다 상상력을 더해가며 그날 밤의 영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전직 국정원 요원이었다가 북파 공작원이었다가 심지어는 인간의 모습을 한 산신령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죠. 그렇게 마동석의 이야기는 동네 아이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살아있는 신화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신화의 주인공은 여전히 낡은 고물상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자신을 흘깃거리며 지나가는 시선에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일상으로 완벽하게 돌아와 있었죠. 어느 맑은 날 오후 마동석은 일을 마치고 늘 그랬듯 황금 돼지국밥을 찾았습니다. 그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시끄럽던 가게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손님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죠. 마동석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게 구석진 창가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아 김노인이 직접 뚝배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고기가 2배는 더 푸짐하게 담겨있는 특별한 국밥이었습니다. 어서 오게 젊은이. 김노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사장님,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고기 이렇게 많이 안 주셔도 됩니다. 마동 SE옥이 멋쩍게 말했습니다. 쉿트. 김노인이 검지를 입술에 대며 윙크를 했습니다. 이건 우리 가게의 작은 영웅을 위한 비밀 메뉴일세. 그 말에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거나 신기하게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 그리고 따뜻한 친근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동석은 묵묵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진한 국물 한 숟가락에 그동안의 모든 피로와 상처가 씻겨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그때 가게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앵커는 얼마 전 구속된 흑사파 두목 독사의 재판 결과를 전하고 있었죠. 불법 무기 밀매, 마약 유통,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기소된 흑사파 두목이 모 씨에게 법원은 오늘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 뉴스를 배경으로
가게 안은 평화로운 식사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마동석은 TV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묵묵히 자신의 국밥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따스한 햇살 아래 평화롭게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가 계산을 하려 일어서자 김 노인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됐네, 됐어. 자네한테는 평생 국밥값 안 받을 걸세. 그래도 됐다고 하잖아. 대신 힘들고 지칠 때 언제든 찾아와서 이 늙은이 말동무나 해주게. 그게 나한테는 더 큰 보답이야. 마동석은 잠시 김노인을 바라보다가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묵묵히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가 떠난 가게 안 수민 양이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아저씨 정말 어떤 사람이에요? 김노인은 가게 문 밖으로 멀어져 가는 마동석의 넓고 든든한 등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글쎄다, 그냥 진짜 어른이지. 마동석은 석양이 물드는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저녁 찬거리로 산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영웅도 전설도 아닌 그저 하루의 고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평범한 우리네 이웃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지켜내는 것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그리고 때로는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의 넓은 등은 그렇게 말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기름때 묻은 손으로 묵묵히 고철을 나르던 거구의 사내 마동석. 그는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숨긴 채 평범한 일상이라는 가면 뒤에 스스로를 가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미친 곰은 불의와 폭력 앞에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악당을 물리치는 영웅의 활약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잠재된 진정한 힘과 용기에 대한 이야기이며 우리가 잊고 살았던 삶의 중요한 가치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불의와 부조리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억압하고 진실보다는 거짓이 더 큰 목소리를 내는 순간들을 목격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나요? 대부분의 우리는 침묵을 선택합니다.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 괜히 나섰다가 겪게 될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나 하나쯤 나선다고 뭐가 달라지겠어라는 무력감 때문입니다. 국밥집의 손님들처럼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애써 외면하며 그 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랍니다. 하지만 마동석은 달랐습니다. 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자신을 향한 조롱을, 그리고 과거의 아픈 기억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보인 것은 오직 하나, 부당한 폭력 앞에 무력하게 떨고 있는 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나서야만 한다는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가장 원초적이고 순수한 본능의 발현이었습니다. 그의 탁하고 숟가락을 내려놓는 작은 소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거대한 울림을 줍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불의에 맞서는 첫 번째 용기의 소리이며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선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삶의 어느 순간 바로 그 숟가락을 내려놓을 용기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직장 내 부당한 처사에 침묵하는 동료들 사이에서, 학교 폭력을 못 본 척 지나치는 아이들 사이에서, 사회적 약자를 향한 혐오 발언이 쏟아지는 온라인 공간에서, 그 순간 우리의 작은 목소리,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마동석의 첫걸음처럼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흑사파는 수많은 조직원과 흉기 그리고 폭력으로 자신들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힘은 공포 위에 세워진 모래성과도 같았죠.
마동석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그것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동석의 진짜 힘은 단순히 물리적인 강함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의 힘은 지키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 완성됩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노인을, 겁에 질린 소녀를, 그리고 그 동네의 평범한 사람들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삶에서 추구해야 할 진정한 힘은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힘이 아니라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주고 더 나은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을요. 당신이 부모로서 자녀를 지킬 때, 당신이 선배로서 후배를 이끌어줄 때, 당신이 시민으로서 공동체의 원칙을 지키려 노력할 때, 당신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동석의 침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해결한 뒤 영웅으로 칭송받거나 보상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묵묵히 땀 흘리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선행은 이름 없이, 대가 없이 그저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마동석이 존재할지 모릅니다. 매일 새벽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환경미화원 아저씨, 우진 일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땀 흘리는 소방관과 경찰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소명을 다하는 수많은 평범한 이웃들. 그들이 바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진짜 영웅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작은 용기가 깨어났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일상 속에서 불의를 마주했을 때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작은 목소리라도 낼 수 있는 용기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진 힘을 남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이 이야기처럼 때로는 거칠지만 결국에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서사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저희 채널에 큰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교육적 목적 및 면책 조항고지. 본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 단체, 그리고 사건은 모두 허구적으로 창작된 이야기이며 교육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현실의 특정 인물이나 단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영상의 내용 중 일부 폭력적인 묘사는 이야기의 극적인 전개를 위해 사용되었으며 현실에서의 폭력을 조장하거나 미화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본 콘텐츠를 창작물로서 감상해 주시길 바랍니다.